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 머리가 좀 특이하죠? 이게 본래 저희 머리예요. 제가 좀 망설여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작년 제가 9월에 암수술을 했고 10월에 그 항암제 투약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있다가 그 약효가 거의 뭐 2주, 3주면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한 달 정도 있다가부터 탈모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2달쯤 됐을 때, 항암제 맞고 2달쯤 됐을 때 완전하게 제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과하게 힘을 빌려가지고 그 영상 활동은 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드디어 오늘 제가 이 머리를, 제 본래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올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탈모 그리고 머리카락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영양제, 제가 샘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줄 만큼 제가 샘플로 효과를 봤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또 물론 제가 머리카락 영양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탈모가 된 다음에 다시 머리카락이 나는 것은 정말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저처럼 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송하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 보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먹었던 거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중앙대학교에 이제 장학금 주기 위해서 학생들 만나고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그 20대 학생들이요, 그렇게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남학생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고, 그 남학생들이 50대 이상 나이 먹은 아저씨들이 주로 먹는 그 탈모 치료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탈모 치료제란 남성 호르몬 억제제 를 탈모 치료제로 이렇게 원용한 그런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약이에요. 그런 약은 사실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중년 이후 그 남성들이 그냥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먹는 약이지, 이제 20대 초반에 그 파릇파릇한 남학생들이 벌써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런 학생들,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많이 빠져서 삶에 위축이 온 그런 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 그런 탈모 이야기도 제가 잠깐 드리고 싶고, 그거 외에 이제 나이 들면 점점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3단 같은 머리, 이렇게 잡으면 한 움큼 되는 이런 머리가 있었던 사람들도 뭐 나이가 40 이상 넘어가면 그냥 평범한 머리처럼 되다가,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들면 그냥 머리숱이 반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 나이 들면서 오는 그 머리카락의 그 노화 현상,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약의 독성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빠진 것도요, 사실은 크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모두가 다 열로 인해 가지고, 열이라는 어떤 독성에 의해서 두피가 녹아가지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항암제 독성이 제일 큰 거고, 그거 외에 우리가 늘 평소에 받는 스트레스, 이제 대학생쯤 되면은 고등학교 3년 동안 혹은 재수할 때까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열 받는다 하죠. 그 열이 전부 다 위로 올라와요. 머리로 떠요. 이게 스트레스가 위로 올라오면 나타나는 증상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 다음에 눈이 충혈돼요. 나이 들어서 눈 충혈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죠. 눈이 충혈되고,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증상이 코가 막혀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증상이 입안에 구내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자꾸자꾸 풍치 같은 증상이 생기면서 이를 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이것이 전부 이제 위로 열이 올라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또 다르게 보면 두통, 머리가 아픈 것도 이마를 짚어봐서 열은 나지 않지만 이것이
아주 은근하게 머리에 열이 올랐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잠을 깊이 못 자요. 근데 머리가 아프고 잠을 깊이 못 자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증상에 대해 가지고 제일 근원적인 치료는 사실상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온몸에 혈액이 고루 잘 돌게끔 하는 건데요. 열이 오른다라고 하면 사실 이 머리 쪽으로만 피가 충혈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머리 쪽으로만 충혈이 된 피를 하체로 고루고루 순환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 보통 불면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코가 막히거나 눈이 충혈되는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요. 하체 불안이에요. 하체 불안, 하체 불안 그런 게 뭐야 하는데 하체가 저리거나 아니면 경련이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여튼 하체 부분이 냉감이 오는 사람들, 굉장히 차갑고 시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게 다 다리가 저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피가 상체로만 몰려서 반대로 반사적으로 이제 하체에는 피가 드물다라고 볼 수 있는데 피 농도가 옅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좋게 하는 그냥 가장 평범한 방법, 열심히 걷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학생들은 달리기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달리기를 하면 그냥 온몸의 피가 그 심장에서부터 크게 펌프질을 해서 한번 확 돌리는 이렇게 온몸의 피를 한 바퀴 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혈액순환 방법이기 때문에 달리기나 아니면 좀 나이 든 사람들은 걷다가 뛰다가 천천히 해도 돼요. 걷다가 뛰다가 이거를 한 3, 40분 정도 반복을 하면 상당히 혈액순환 효과가 크거든요.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주면 이것만 해도 이상하게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잠을 잘 자게 되고 그렇죠. 그럼 잠을 잘 자면 또 머리카락 이런 데도 덜 빠지게 되겠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체험한 영양제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잊지 않고 꼭 먹었던 것이 제가 먹는 생기산하고 소생기산이라는 게 있어요. 생기산이 이제 제가 만든 혈액순환제면서 화병 치료제잖아요. 화병,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열이니까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거를 가슴에 맺혀있는 울화를 풀어주는 약이 생기산인데 이 생기산을 그 탈모 치료제로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기산은 탈모에만 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먹어서 주는 부수적인 그런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증상에 다 효과가 있어요. 뭐 두통, 코막힘, 그 다음에 눈의 충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입에 구내염, 또 잇몸의 염증, 또 하체 불안, 하지 불안. 심지어 제가 요 근래에 어떤 분은 코를 심하게 골아서 잠을 깊이 못 잔대요. 코도 심하게 고는데 그 자면서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도 생기산을 먹었을 때 깊이 잠을 자는 그런 효과가 있었대요. 잠을 잘 자야지 탈모증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기산, 그 다음에 소생기산이라는 게 있는데 생기산을 먹기 어려운 분들도 소생기산은 가격적인 부담이 없거든요. 소생기산이 생기산 안에 있는 성분의 일부를 뽑아서 만든 상체 충혈, 하체 빈혈, 염증 치료제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있고 이거를 하루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먹으면서 기타 다른 이런 탈모 영양제를 병행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탈모 치료제로 1번으로 제가 꼽는 것이 효모예요. 탈모 치료제로 나와 있는 영양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원료가 약용 효모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효모가요, 맥주를 발효시키는 원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맥주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요, 맥주를 다 이렇게 뽑아내고 난 뒤에 바닥에 남는 찌꺼기 그거 아깝다고 그걸 먹었대요. 그걸 먹은 맥주 공장의 근로자들이 전부 머리카락이 풍성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게 효모가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하고 윤기 나게 하고 탈모를 치료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그걸 알게 돼서 그걸로 이제 발모 영양제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약용 효모를 탈모 치료제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얘가 비싸지거든요. 제가 만든 제품은 그냥 효모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효모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셀렌 효모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효모 제품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거라도 괜찮고 둘 다를 병행하셔도 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이 머리카락 영양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이 효모를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지 몰라요. 또 이 약용 효모, 제가 만든 효모 베타글루칸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대단한 면역 증강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암 처치를 받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피가 모자라고 면역이 바닥이겠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나게 하지만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같은 또 이렇게 이중적인 작용이 있어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셀렌 효모는 하루에 최대 4알까지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용 효모로 만든 그 효모 베타글루칸은 하루에 먹는 양이 특별히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뭐 그것도 하루에 한 4알, 많게는 5알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그걸 먹으면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풍성하게 날 수 있다. 본래 항암을 하고 난 뒤에 항암제 효과가 거의 떨어지고 나면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나긴 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나는 경우는 잘 없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제 영양제를 애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젊은 학생들도 제발, 저는 그 남성 호르몬 억제제로 되어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그 탈모 치료제는 제발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뭐 탈모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약을 끊는 순간 그 머리카락 도로 다 빠지거든요. 그 좀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젊은 학생들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킨다. 본래 우리 몸에서요, 호르몬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쪽이에요. 호르몬이 뭐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 뭐 예를 들면 인슐린 호르몬, 또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거 있잖아요. 호르몬은 웬만하면 바깥에서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거를 손을 대는 순간 우리 몸에 큰 교란이 생겨가지고 그 뒤에 오는 부작용은 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탈모를 위해 가지고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먹는다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거 외에 방법이 없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그 다음에 약용 효모, 뭐 효모 베타글루칸이나 셀렌 효모를 먹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생기산 혹은 생기산이 부담스러우면 소생기산을 먹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시면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이게 탈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니까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효모 이외에 또 제가 머리카락 영양제로 추천드릴 수 있는 거 비타민 B100인데요.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B가 2종류가 있거든요. 이 2종류가 모두 다 비타민 B100이에요. 이게 100이라는 뜻이 비타민 B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의 100단위 내지는 500단위가 들어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요거 중에서도 비타민 B 중에서도 비오틴이라는 게 있어요. 제 비타민 B100 안에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 비오틴이 피부와 모발, 손톱 영양제로 아주 유명해요. 어떤 분들은 비오틴을 일부러 따로 된 제품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드시는데요. 비오틴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뭐 하러 그렇게 먹겠어요. 비타민 B 안에 비오틴은 들어있거든요. 비오틴은 비타민 B에서 따로 번호를 매긴다면 7번에 해당돼요. 근데 보통 B7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비오틴이라는 그냥 고유명사로 많이 부르는데, 이게 손톱, 머리카락, 피부 영양제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독성이 없는 가장 안전한 영양제니까요. 비타민 B 안에 들어있는 비오틴의 효과를 같이 누리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비타민 C는 콜라겐, 결합 조직을 좋게 하잖아요. 이 머리카락 두피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머리카락이 그냥 쑥쑥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두피, 피부 조직 이런 거를 쫀쫀하게 만드는 것을 콜라겐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라겐을 콜라겐이라는 그런 건강기능식품도 따로 있지만 너무 비싸고, 그리고 콜라겐은 본래 분자 덩어리가 커서 먹어도 그대로 콜라겐인 채로 흡수가 안 돼요. 그게 다 쪼개져
가지고 몸속에 들어가면 그거 더 이상 콜라겐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값싼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그냥 피부 주름이나 이런 늘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 기미 주근깨에도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혈관의 탄력성을 올리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가 피부 탄력성을 높이는 건데요. 이 두피를 튼튼하게 하는데도 비타민 C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제가 지금 아직 머리는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냥 있는 채로 이 모양대로 나와서 설명드리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스트레스 조절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생기산이나 소생기산의 도움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달리기나 걷기가 좋고, 영양물질로는 효모 베타글루칸, 셀렌 효모 이런 거 이용해 볼 수 있고, 비타민 B, 그 중에서도 그 안에 비오틴이 들어있는 비타민 B100을 이용해 보시라.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하루에 6,000ml, 최소 6,000ml 이상 한 1만 ml 정도 드시면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풍성한 머리카락, 그래서 젊은 사람도 걱정이 없고 나이 든 사람들 훨씬 더 젊어 보이게 하는 그런 비결,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